안녕하세요. 여주 노인복지관 컴퓨터 강사 황영순입니다. 복지관 컴퓨터반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직접 뵙고 수업을 하고 싶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쉬시는 동안 건강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복지관 교실에서 다시 뵙고 수업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한글 문서 작성하기의 기초를 배워보겠습니다. 네, 바탕화면에서 한컴 오피스를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화면이 열렸네요. 이제 이곳에서 문서 작성을 시작하는데요. 이 맨 위에 보시면 이곳에 다양한 메뉴의 도구 상자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도구 상자는 우리가 문서 작성할 때 모두 필요한 메뉴들이고요. 이곳에서 파일을 한번 열어볼까요? 그랬더니 이곳에 불러오기, 저장하기 이런 것들이 이곳에 들어있어요. 불러오기는 내가 작성해서 저장한 문서를 다시 불러다가 인쇄를 한다던가 아니면 또 다시 수정을 한다던가 이럴 때 필요하고요. 저장하기는 내가 오늘 작성한 문서를 이제 저장을 해놔야 또 다음에 두고 없어지지 않게 잘 이용할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 여기 밑에 보시면 미리 보기라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문서 작성한 거를 한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는 기능이고요. 인쇄는 문서 작성한 거를 프린터로 인쇄하고 싶을 때 이용합니다. 그 다음 이곳에 보면 보기가 있어요. 이렇게 각 도구 상자마다 마우스가 이렇게 갔다가 클릭을 해보시면 각각의 도구들이 메뉴가 모두 열리고요. 어떤 메뉴들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화면을 보시면 커서가 맨 위에서 깜빡이지를 않고 이곳에서 깜빡이는데 이거는 여기서부터 텍스트 입력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 위쪽, 왼쪽, 오른쪽, 아래쪽에는 모두 이렇게 여백이라고 해서 남겨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가 여기서부터 글이 써지는 거고요. 이런 여백도 내가 임의대로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조절하는 거는 편집 용지에서 모두 할 수 있고요. 그런 건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때 배워보겠습니다. 네, 여기 위에 보기를 한번 열어보게요. 보기를 클릭을 했더니 맨 앞에 쪽 윤곽이라고 있어요. 이쪽 윤곽은 지금 현재 이 화면에 이 위에 왼쪽에 보시면 눈금자가 있어요. 이 눈금자를 보시면 진하게 된 이 부분이 여백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글이 써지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보여주는 게 바로 쪽 윤곽이에요. 제가 한번 해제를 시켜 볼게요. 한번 클릭하면 해제가 됩니다. 해제를 했더니 커서가 아까와는 달리 위에 가서 깜빡여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텍스트 입력을 하면 A4 용지 맨 위에부터 써지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보여주는 것 뿐이고 원래대로 이만큼 내려와서 써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혼돈을 없애기 위해서 이 보기에 쪽 윤곽에 항상 이렇게 선택을 하고 문서 작성을 하셔야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것을 꼭 유념해 주세요. 그 다음 제가 이곳에서 엔터를 한 2번 쳐보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엔터를 몇 번 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문단 부호가 나와 있지를 않네요. 이 보기에서 문단 부호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다가 제가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문단 부호가 3개가 나왔어요. 제가 아까 원래 하나에 2번 엔터를 쳤기 때문에 문단 부호는 엔터를 한 번 칠 때마다 하나씩 생기고 문단 부호 하나는 글을 한 줄 입력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문서 작성할 때 문단 부호에 클릭이 되어 있어야 빈 줄을 몇 줄 남겨놨는지 어느 곳에서 엔터를 쳤는지 하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 다음 보기에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끝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기가 선택된 상태에서 보통의 컴퓨터는 이 오른쪽 끝에 맨 위에 100%, 그 다음 폭맞춤, 쪽맞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노트북인 관계로 이 글이 위에 안 보이고 이 아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00%의 선택을 해볼게요. 100%의 선택을 하면 화면이 좀 작아 보여요. 이곳에서 문서 작성과 수정 모든 게 가능하고요. 이거는 현재 A4 용지의 원래 크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폭맞춤에 클릭을 해볼게요. 폭맞춤을 했더니 화면이 굉장히 넓어 보여요.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의 넓이에 맞춰서 그대로 폭넓이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쪽맞춤에 클릭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화면이 아주 작아 보여요. 그런데 작아 보여도 이곳에서 문서 작성도 가능하고 수정도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미리 보기를 따로 할 필요가 없이 이 쪽맞춤을 눌러주시면 그냥 미리 보기까지 모두 돼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할 때는 화면이 작고 글도 작아 보여서 이용하시기가 불편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폭맞춤에 놓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넓어서 잘 보이시죠? 네, 이제 이 상태에서 간단하게 제가 텍스트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제목을 써볼게요. 휴가 때 휴가 때 꼭 알아야 할 건강 상식. 네, 제목을 입력했어요. 그러면 제목 아래쪽에는 빈 줄을 한 줄 남겨둬야 돼요. 그래서 엔터를 한 번 치면 빈 줄이 안 남겠지요. 엔터를 한 번 더 쳐서 빈 줄을 한 줄 남겨놓고요. 이제 본문 입력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여름 휴가는 일상에 지친 사람들에게 매년 찾아오는 약속된 선물 같은 시간이다. 네, 여기까지 한 줄을 입력을 했더니 글이 한 줄에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기가 한 문장의 끝이에요. 한 줄에 다 들어가건 넘건 한 문장의 끝이 났으면 이곳에서 엔터를 치셔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문장까지만 입력해 볼게요. 낯선 여행지에서 자연과 새로운 문화를 즐기다 보면 그 동안의 묵은 스트레스가 일순간에 여기까지 썼더니 한 줄이 이제 거의 다 찼어요. 그러면 엔터를 쳐야 될까요? 그건 아니고요. 아직 두 번째 문장이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안 끝났을 때는 이어서 그대로 쓰면 텍스트가 아래로 알아서 내려갑니다. 네, 이어서 써볼게요. 사라지는 듯하다. 여기서 끝이 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엔터를 치셔야 되고요. 만약에 한 문장이 3줄, 4줄이 된다고 해도 엔터를 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문장의 끝이 나왔을 때만 엔터를 치신다는 거 유념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입력을 하고 잘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수정을 해야 되겠지요. 수정을 할 때는 마우스를 틀린 글자 뒤에다가 클릭을 하고 이렇게 클릭을 하고 백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지워보겠습니다. 백스페이스는 엔터 위쪽에 있어요. 틀린 글자를 지우고 그동안의 이렇게 썼더니 그 자리에서 입력하니까 그대로 써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커서가 이렇게 약속된 앞에 있다. 이럴 때 좀 전에 커서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글을 지울 때는 백스페이스로 지웠어요. 하지만 커서를 기준으로 뒤에 있는 글은 물론 마우스를 또 다시 뒤에 가서 클릭하고 백스페이스로 지워도 됩니다. 그렇지만 기능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커서를 기준으로 뒤에 있는 글은 딜리트를 툭툭 치시면 역시나 지워져요. 이렇게 지워지지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냥 또 입력을 해요. 이렇게 지울 때는 백스페이스나 딜리트 기능을 이용해서 지우고 다시 쓰면 된다는 거. 그런데 이렇게 한 글자씩 지우는 거는 클릭하고 백스페이스 딜리트로 지웠지만 만약에 엉뚱한 걸 했어요. 그러면 이 한 줄을 모두 지워야 되겠지요. 이럴 때는 블럭이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마우스를 첫 글자 앞에 놓고 끝을 향해서 드래그, 우리가 쉬운 말로 끈다고 그러지요.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간단하게 블럭이 되고요. 이런 상태에서 백스페이스나 딜리트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또 지워집니다. 이렇게 여러 줄을 지울 때는 첫 글자 앞에 마우스를 놓고 끝을 향해서 대각선으로 드래그, 간단하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또 지워버리면 간단하게 지워지고요. 이런 까만 블럭이 된 상태를 해제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키보드 왼쪽 맨 위에 ESC 키를 톡 치셔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텍스트 입력한 곳 아무 데서나 그냥 쉽게 클릭, 그러면 간단하게 블럭이 해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텍스트 입력을 하다 보면 내가 두 줄로 만들어야 될 거를 잘못해서 한 줄에 계속 이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모두 지우고 다시 쓰는 게 아니라 내려보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째 문장에 그 동안의 묵은 스트레스가 2주를 아래로 내려보내겠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내려가고 싶은 글자 앞에 클릭을 하시고 엔터만 치시면 아랫줄로 내려가요. 금방 두 줄로 바뀌었지요. 올라갈 때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한 가지 방법으로 오늘은 배워보려고 그래요. 올라가고 싶은 글자 앞에 클릭을 하고 백스패스 거꾸로. 네. 내려갈 때는 엔터, 올라갈 때는 올라가고 싶은 줄 앞에 클릭하고 백스패스예요. 네, 이제 엔터를 몇 번 쳐볼게요. 글자 앞에서. 그랬더니 이곳에 문단부호가 3개가 생겼고요. 이거는 엔터를 3번이나 쳤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빈 줄을 지금 없애려면 아까 올라가고 싶은 글자 앞에 클릭하고 백스패스를 하면 올라가진다 그랬어요. 네. 이렇게 간단하게 빈 줄 없애기까지 모두 해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작성한 문서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저장하기는 파일을 클릭하시면 이곳에 저장하기가 나와요. 네, 이곳에 저장하기 창이 떴네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저장 위치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문서가 아니고 사진일 경우에는 사진방에 저장을 하셔야 되고 문서일 경우에는 문서방에 저장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 문서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을 땐 그냥 하셔도 되지만 안 그럴 경우에는 찾아야 되겠지요. 그럴 때는 이곳 끝에 내림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이곳에 문서가 있어요. 문서 사진. 그래서 이곳에서 문서를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내려와서 파일 이름이 오늘 내가 작성한 문서의 제목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파일 이름이 틀리게 저장을 하면 다음번에 불러오기 할 때 못 찾겠지요.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저장까지 하셔야 되고요. 네, 이제 저장이 됐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간단한 텍스트 입력과 글을 틀린 글자 수정하기, 저장하기까지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한글 문서 작성하기의 기초 텍스트 입력하기와 간단한 기능들을 익혀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